여러분 집 냉장고 하나 크기의 철덩어리 때문에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멈춰섰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SKT 같은 기업들이 수천억 원을 들여 최첨단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막힙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 철덩어리를 세계 톱티어 수준으로 만드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 회사들이 지금 해외 주문 폭주로 난리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같은 이유로 데이터 센터를 못 짓고 있습니다. 자, 이 역설적인 상황의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황을 정리하죠. 지금 한국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엄청난 벽에 부딪힙니다. 특히 수도권은 심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적으로 수도권 전력망 포화를 인정하고 지방 유치를 권고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에서 4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전력 신청을 하면 심사에 8개월 이상 걸립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죠. 땅도 샀고 건물 설계도 끝났는데 전기 연결 허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발전소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기를 충분히 만들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신한울 원전, 여기서 전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그 전기를 서울, 경기도로 보내는 통로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도에는 거대한 댐이 있어서 물이 충분한데 서울로 연결되는 수도관이 좁아서 물이 제대로 안 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수도관은 있는데 중간에 압력을 조절해주는 밸브가 부족합니다. 그게 바로 변압기입니다. 변압기가 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휴대폰 충전할 때 쓰는 어댑터, 그게 작은 변압기입니다. 집에 들어오는 전기는 220V인데 휴대폰은 5V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전압을 낮춰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수십만 볼트 수준이죠. 이걸 그대로 쓰면 모든 게 타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압기가 전압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한국의 지리적 특성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동해안과 남해안에 있습니다. 고리, 한울, 영광 이런 곳들이죠. 그런데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 경기도입니다. 특히 판교, 용인, 평택 이런 곳에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수백 킬로미터를 보내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변압기가 필요한 겁니다. 발전소 쪽에서 전압을 올려서 보내고 수도권에 도착해서 다시 낮추는 구조죠.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보통 건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일반 사무실이 샤워기 하나를 쓴다면 AI 데이터 센터는 소방 호스 여러 개를 동시에 틀어놓는 수준입니다. 숫자로 볼까요? 보통 사무실 건물은 평당 20와트에서 30와 정도 씁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렉당 50kW에서 150kW를 먹습니다. 평당으로 환산하면 500W에서 1500W 수준이죠. 무려 10배에서 50배 차이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AI를 돌리는 GPU라는 칩 때문입니다. GPU가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게임할 때 그래픽을 처리하는 칩이 GPU입니다. 근데 이게 AI 계산하는데도 엄청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AI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만든 GPU가 수천 개씩 박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 GPU 하나가 전력을 미친 듯이 먹는다는 겁니다. 한 개당 700W에서 1200W를 소비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노트북 CPU가 150W에서 200W 정도 먹는 거랑 비교하면 거의 6배에서 8배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 하나에 이런 GPU가 몇천 개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네이버가 세종시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2024년에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수조 원입니다. 근데 전력 확보 문제로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전력 공급 협의를 하고 있지만 송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카카오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SKT는 강원도 춘천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왜일까요? 거기는 전력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양강댐, 춘천댐에서 전기가 나오는데 수요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사람이 많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고급 인력은 필요합니다.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이들을 춘천이나 나주로 데려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활 인프라나 교육 환경을 고려하면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데이터 센터는 지방에 있는데 핵심 인력은 서울에서 원격으로 관리하거나 정기적으로 출장 가는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 송전망 문제를 좀 더 깊이 봅시다. 한국의 송전 인프라는 지난 20년간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송전탑 하나 세우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전자파 우려, 경관 훼손, 집값 하락 이런 이유로 반대 운동을 벌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여주 같은 지역에서 송전탑 건설이 10년 가까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 하고 주민 동의도 받아야 하고 법적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결국 새로운 송전선 하나 깔려면 10년양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 발전과 전력 인프라, 환경 보호가 모두 얽힌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럼 변압기는 어떨까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쓰는 대형 변압기는 대부분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이 만듭니다. 이 회사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주해서 난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들의 수주 잔고가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전 세계 변압기 시장에서 15%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도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다 변압기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흥미로운 역설이죠.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그 철덩어리를 우리나라가 세계 톱티어 수준으로 만드는데 한국 기업들의 해외 수주가 워낙 많다 보니 국내 공급 일정을 맞추기가 빠듯한 겁니다. 해외 프로젝트는 대규모 계약이 많고 선금도 받을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를 늘리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공급 타이밍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변압기는 대량 생산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햄버거처럼 똑같은 걸 찍어내는 게 아니라 주문 제작입니다. 데이터 센터마다 필요한 전압도 다르고 용량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맞춤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냉장고 크기의 철덩어리를 설계부터 조립까지 수작업으로 하는 거죠. 빠르면 몇 달, 복잡한 건 1년 이상 걸립니다. 변압기는 크게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구리 코일하고 전기강 코어입니다. 구리는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이죠. 이걸 엄청나게 긴 선으로 만들어서 빙글빙글 감습니다. 수천 바퀴를 감습니다. 그럼 전기강은 뭘까요? 특수하게 처리된 철판인데 자기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변압기의 핵심 부품입니다. 문제는 이 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구리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전기강도 비슷한 추세고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도 구리를 많이 쓰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도 구리를 많이 씁니다.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전부 구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까지 가세하니까 구리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상황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했습니다. 특히 초고압 변압기 기술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입니다. 765kV급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 정도입니다. 이런 기술력 덕분에 중동에서 대규모 전력망 프로젝트를 할 때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같은 곳에도 한국산 변압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 문제를 봅시다. 한국전력이 수년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2년에는 32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국제 에너지 가격은 상승했는데 국민 생활 안정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으로 전기 요금 인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한전의 재무 상태가 악화된 겁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까지 전력을 더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전기 요금 조정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전기 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평균 10원 정도 올랐습니다. 한 가구당 월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부담이 늘어난 셈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전기 요금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 이는 AI 데이터 센터만의 영향은 아니고 전체 전력 수요 증가,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 설비 투자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시각도 복잡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쓰고 때로는 소음도 나는데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크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도 생각보다 많이 안 생깁니다. 건설할 때는 인력이 필요하지만 운영 시작하면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몇십 명만 있으면 돌아갑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가 지역의 세수 증대나 간접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물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냉각용 물을 상당량 씁니다. GPU가 열을 많이 내기 때문입니다. 수천 개의 GPU가 돌아가면 데이터 센터 내부 온도가 5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식혀야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물로 냉각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하루에 상당량의 물을 쓸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물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몇 가지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 분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있습니다. 전력이 여유 있는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짓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전남 나주, 강원 춘천, 경북 구미 이런 곳들이 대상입니다. 여기는 발전비는 있는데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고 세금 감면이나 부지 지원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남도는 나주에 데이터 센터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광 원전이 가까워서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고 땅도 넓고 지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일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 수급, 생활 인프라 같은 과제는 남아있지만 지역 발전과 AI 산업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냉각 기술 혁신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공기로 냉각합니다. 거대한 에어컨을 돌리는 거죠. 근데 물이나 특수 액체로 직접 칩을 시키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전력 소비를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친지 냉각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버를 통째로 특수 액체에 담그는 방식입니다. 액체가 열을 흡수하고 그 액체를 다시 식히는 시스템이죠. 카카오는 강원도 춘천의 차가운 지하수를 활용한 냉각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지하수 온도가 연중 낮은 편입니다. 이걸 활용하면 물 소비도 줄이고 전력도 덜 쓸 수 있습니다. SKT도 유사한 기술을 검토 중입니다. 물론 이런 기술들은 초기 투자가 크고 운영이 복잡하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셋째는 재생에너지 연계입니다. 데이터 센터 근처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짓거나 기존 재생에너지 시설과 연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송전망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제주는 풍력 발전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도 있습니다. 2024년에 164기가와트시의 전력이 버려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력을 만들어도 저장하거나 쓸 곳이 부족해서 그냥 낭비한 겁니다. 이런 잉여 전력을 데이터 센터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인데 그러려면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AI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같은 작업을 하는데 전력을 덜 쓰게 만드는 겁니다. GPU 제조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형 GPU는 구형보다 성능은 좋으면서 전력 효율도 개선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최적화도 중요합니다. AI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면 같은 결과를 내는데 계산이 덜 필요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자체 AI 칩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용 GPU보다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을 만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AI 기술 발전 속도와 인프라 구축 속도가 맞지 않습니다. AI는 1년에 큰 폭으로 발전하는데 전력 그리드는 10년 단위 프로젝트입니다. 송전탑 하나 세우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AI 기업들은 빠르게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 속도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과제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 분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나주, 춘천, 구미 같은 곳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고 이를 계기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수도권 전력 부담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 문제, 생활 인프라 같은 부분도 함께 개선돼야 하고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기술 혁신으로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액체 냉각, 고효율 AI 칩, 재생에너지 연계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전력 효율이 크게 개선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인프라로도
더 많은 AI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셋째는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AI 산업이 확장하되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조절하는 겁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글로벌 경쟁 속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흥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글로벌 AI 인프라를 지탱하는 변압기를 세계 톱티어 수준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도 전력 인프라 확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변압기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송전망, 발전소 배치, 규제 시스템, 지역과의 상생, 전기 요금 구조, 이 모든 게 얽혀 있는 구조적 이슈입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이 진정한 AI 강국이 되려면 화려한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력 인프라라는 기본기가 단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해도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엔지니어가 있어도 데이터 센터를 인프라가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첨단 기술과 함께 그 기술을 받쳐줄 수 있는 든든한 인프라입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그 위에 무엇이든 쌓을 수 있습니다.